자,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부 끝에 송나라가 거란에게 전연의 맹을 맺었고, 전연의 맹이라는 거는 거란에게 매년 세패를 지급하면서 평화를 얻는다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도대체 거란과 무슨 이유로 전연의 맹을 맺었는가, 그리고 거란과 전연의 맹을 맺을 만큼 거란이 강한 나라였는가 라는 사실을 알아봅시다. 이만큼 강했어. 자, 요 위에 요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란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여진이 있는데 얘네가 나중에는 요도 삼키고 송도 삼키지만 아직까지는 여진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금나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요와 송나라 있고 그 옆에 서하란 나라도 있고요. 이 시기에 한반도는 고려였고, 아까 얘기했잖아. 송나라의 문치주의라는 거는 문인으로만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문인으로 통치하는 게 문치주의야. 무신 필요 없다 이거야. 무신 있어봤자 반란만 일으킨다 이거야. 이러한 송의 문치주의가 송나라를 결국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문치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고려였다고. 그래서 고려가 문신만 우쭈쭈 하다가 무신들이 빡쳐서 정변 일으킨 거 아니야. 척춘경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야, 최충원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송과 머리를 맞대고 싸웠던 이 거란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가, 왜 싸웠는가, 그 내용을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맨 앞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페이지 요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거 내용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아까 설명했던 당나라가 무너지는 그 시기가 10세기고요. 10세기. 발음 조심해. 10세기고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10세기가 끝나고 송나라가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10세기 말부터 11세기니까 11세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여기가 지금 한족들이고요. 이 밑에가 유목민들이거든. 이 송나라가 여기 한족까지 쓸게. 한 나라랑 헷갈리니까. 유민? 아니지. 자, 유목민. 송나라가 이렇게 발달해가고 있는 시기에, 동시기에 유목민들은 어떻게 발달했을까? 그 첫 번째 어디부터 보는 거야? 거란부터 본다고. 그 다음 어디 볼까? 서하 보겠죠. 그 다음 어디 볼까? 여진 보기 전에 그 다음 송이 뭐 하나 또 하겠죠. 이거 보고 그 다음 그 시기에는 그러면 임용민들은 여진, 이런 식으로 번갈아 볼 거야. 그 마지막에 송이 멸망하면서 이 파트가 끝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 송을 힘들게 했던 거란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나. 자, 거란이 어떻게 만들어진 부족이고 나라인가 봅시다. 민족은 거란족이고요. 국가는 요라는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란이 만든 나라가 요 나라예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거란은 유목민족이라고 해서 막 진짜 뭐 우가가 한 게 아니고요. 거란족 고유의 문자도 갖고 있었고요. 거란족은 불교를 매우 중요시 여겨서 불교를 숭상한 결과 문자가 있었으니 불경도 만들었겠죠. 그래서 불경의 일종이었던 대장경도 간행을 할 만큼 생각보다는 매우 문화적으로 발달됐던 나라야. 심지어 이 대장경을 어디에 수출도 하게? 고려에 수출도 해요. 고려가 이 대장경을 가지고 만든 게 나중에 배우는 팔만대장경이에요. 나중에 그냥 필기해놔. 자, 이 거란이라는 나라를 요라는 국가로 건국한 사람은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이름이게? 성이 야게? 이름이 유라복이고? 아니면 성이 야유라? 이름이 복이? 자, 이건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야율씨입니다.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이야. 이름이 아복이야, 아복이.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진짜 힘들게 컸거든요. 진짜 힘들게 커서 이 사람에 대한 일화, 뭐 성장이라보다는 이 사람이 죽을 때 일화가 되게 유명한데,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이 와이프가 읽거든. 그러니까 들어. 피곤할 거니까. 근데 와이프가 유언장을 읽는데 뭐라고 읽냐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순장하여라 라고 와이프가 읽은 거야. 같이 묻어달라는 거지, 산 사람을. 그래서 와이프가 읽어요.
왕이 말씀하시기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묻어달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웅성웅성해. 아씨 누가 제일 가깝지? 난 아니겠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너 뭐 A랑 B랑 C 너네 친했지? 너네 같이 묻어야겠다. 왕의 유언이니까 하니까 ABC가 난리가 난 거야. 이건 아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제 있는 ABC를 살려주기 위해서 저기 C나 J가 그냥 가명이에요. 이 ABC를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C나 ABC를 살리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C나 J가 이건 아닙니다. 근데 여왕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왕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여왕님이 아닐까요? 그럼 여왕님을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격을 해요. 그럼 여왕님이 얘 예상으로는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 커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묻습니까? 라고 끝낼 심산이었어. 근데 여왕이 듣다가 맞네. 근데 나에게는 지금 왕이 낳은 아주 어린 아기가 있다. 키워야 한다. 내가 죽을 수 없다. 대신 내가 왕에게 순장의 의미로 내 왼팔을 묻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왼팔을 잘라요. 자기 왼팔을 잘라서 팔을 묻어버려. 왕이랑 같이. 그러면서 얘기하지. 자,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 너희도 묻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신하 ABC를 묻어버려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하 J는 안 묻히거든? 근데 이 J도 웃긴 게 J가 어떻게 죽냐면 나중에 기록에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을 맞고 죽었대요. 그렇대. 참 희한한 일 많다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하고요. 916년에 이거 한국사랑 같이 겹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발해 멸망. 지금 여기 고려잖아. 고려 이전에 당연히 이 위에는 발해가 있었을 것이고 이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겠지. 지금 이 통일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리고 발해는 누가 무너뜨려? 이 거란이 무너뜨린다고. 몇 년도에? 926년에. 그리고 자 여기 이거 핵심입니다. 쓰세요. 연운 16주라는 땅을 얻습니다. 요 땅이야, 요 땅. 요 땅이 원래는 중국 한족의 땅이었거든. 이렇게 이 농경민들 또는 한족의 땅이었는데 이 거란 때부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연운 16주라는 이 지역이 한족의 땅이 아닌 누구 땅이 돼요? 이 유목민족의 땅이 돼요. 이렇게 이거 조금 복잡한데 뭐냐면 잠깐만요. 자 다시면 봅시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무슨 지도로 설명을 해줄까. 자 요 상태인데요. 요 지도 보면은 이거 여기가 왜 요 나라한테 넘어간 여기 아까 여기 연우 16주거든요. 요 땅이 요 나라한테 왜 넘어갔냐면은 이 당 무너지고 나서 요 지역에 한 나라가 세운 민족 중에 여기 후진이라는 나라가 들어오거든. 이거 그냥 알아만 둬. 이거 쓰지 않아도 돼요. 후진이라는 나라 여기 막 초, 5월 민처럼 여기 후진이라는 나라가 한 게 들어오는데 얘네가 이 밑에 애들이랑 싸우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요 나라한테 SOS를 쳐요. 너희가 비록 이민족이지만 우리랑 붙어있잖아. 유목민이지만 그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뭔 소리야? 한족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고? 새끼들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이랑 싸우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군사 지원 좀 해줄래? 요 나라 물어보지. 그래? 그럼 뭐 해줄 건데? 우리 이 땅 줄게. 요 땅이 어느 16주예요. 지금까지 1000년 넘게 한족이 가지고 있던 땅이거든. 이거 엄청 금싸라기 땅이야. 우리나라 치면 강남 같은 땅이에요. 엄청 부자 땅. 왜냐면은 여기에는 아무런 산맥도 없고 언덕도 없고요. 완전 평야지대야. 그 말은 첫 번째 생산에 엄청 유리한 곳이고요. 두 번째 평야 여기는 또 산맥이거든요. 여기 산맥이 있고 여기 산맥이 있고 여기 산맥이 있어. 그 말은 여기를 만약에 한족이 농경민들이 갖고 있으면요. 여기만 막으면 되거든. 여기만. 근데 여기를 요 나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을 길 없이 바로 뚫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중심 생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을 누가 먹는다? 이 후진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민족 이 요 나라한테 줘버려요. 이 땅이 연운 16주야.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보면은 936년에 연운 16주를 거란이 획득하게 돼요. 누구에게서? from 후진이라는 나라에게서. 여기서 후진에 누가 주냐면은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저 연운 16주를 거란에 줘요. 그래서 중국사에서 엄청 욕먹는 사람이야. 이 한족들한테.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서 이게 연운 16주가 이제 거란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나중에 이 후진을 포함해서 이 중국 한나라 민족들을 송나라가 통일시켰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연운 16주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 연운 16주를 하기 위해서 송나라가 군사를 보내고 이거를 다시 또 막기 위해서 요 나라가 군사를 보내요. 막 싸워. 칭칭칭 싸워. 근데 송나라가 문치주의잖아. 군사력이 약해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요 나라가 이 연운 16주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송나라가 미안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졌어. 거란이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끝장을 봐야지. 그러니까 송나라가 얘기하지. 우리가 너희한테 매년 비단 20필이랑 매년 20필을 20필은 나도 주겠다. 20만 필이랑 은 10만 냥을 선물로 줄게. 매년. 대신 우리랑 뭐 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란이 괜찮은데? 알았어. 전쟁 그만하자. 라고 해서 전연의 맹이라는 약속을 맺죠. 이게 아까 우리가 송나라 때 배웠던 여기 전연의 맹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야. 요거예요. 전연의 맹. 그래서 거란과 송나라가 전연의 맹을 맺고 난 뒤에 이제 좀 안정을 찾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란은 계속 송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뭔가 찝찝해. 왜? 이 뒤쪽에 거란의 옆구리에 송나라랑 친한 나라가 하나 있거든. 근데 얘네가 계속 옛날부터 거슬려. 왠지 우리가 송이랑 전쟁만 하자고 하면은 얘네가 옆에서 우리를 기습 공격할 것 같단 말이지. 안 되겠어. 송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니까 송과 본격적으로 큰 전쟁을 하기 전에 얘네를 먼저 눌러놔야겠어. 그게 어디야? 고려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샷 때 배우잖아. 거란이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된다. 몇 차? 3차. 어떤 목적으로?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누구와 전쟁을 하기 전에? 송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전연의 맹을 맺었지만 전연의 맹을 맺기 전에도 침입하고요. 맺고 난 뒤에도 혹시 모르니까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쳐들어 온다고.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한국사 때 했던 거예요. 여기는 내용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1차 때는 서희가 막습니다. 서희가 뭐 세치어로 막는다 이런 얘기 하죠. 서희의 뭐 단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결과 거란을 상대로 고려가 뭘 얻느냐? 강동 6주를 얻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강동 6주의 위치는 요쪽이었어요. 요쪽 어디 있어요? 요쪽이었어요. 요쪽. 나중에 지도로 정확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 2차 침입은 양규라는 사람이 맞고요. 마지막 3차 침입은 강감찬이 무슨 대첩? 살수야, 귀주야? 귀주죠. 살수는 누구야? 을지문덕이잖아. 수나라를 상대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3차 침입도 막아내고 그 결과 더 이상 거란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선에 성을 쌓는다. 무슨 성? 천리장성을 쌓죠. 이게 거란과 고려의 관계. 그렇다면 이러한 거란은 일본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거란은 이런 식으로 중국 대륙을 절반 정도 지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배를 했느냐? 이 밑에 송나라가 비록 있지만 이 중심부에도 송나라에 내려가지 못했던 이 거란 유목민들 외에 왜 자꾸 유민이라고 쓰지? 바보 아니야? 이 거란 유목민들 외에 송나라에 미쳐 내려가지 못한 한족들이 산단 말이지. 이 농경민들이. 그래서 거란은 점점 영토가 커지면서 고민에 빠진 거야. 우리 유목민들을 다스리던 유목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좀 안 맞죠? 여기는 거란족이라고 써야지. 우리 거란족, 유목민을 통치하던 방법만으로는 한족을 통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영토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 한족도 우리 지배하에 두고 효율적으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한족은 한족대로, 거란족은 거란족대로 통치하자. 같이 섞어서 통치하려고 하지 말자. 둘을 통치하는 방식을 나누자. 무슨 지배체제? 이중지배체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북면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거란족을 통치합니다. 다른 말로 유목민을 통치하겠지. 그리고 남면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누굴 통치한다? 한족을 통치합니다. 다른 말로 뭐야? 농경민들을 통치하겠지. 이러한 사실은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별표 한 10개 치셔도 돼요. 10개 치셔도 돼요. 야유라 보기 이런 거 안 나와. 물론 지문으로 나올 수 있지. 야유라 보기가 뭐 건국해서 해서 막 지문 나오고 다음에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야유라 보기를 외워서 글로 쓰게 한 내용들은 잘 안 나와요. 대신 이렇게 이중 지배 체제, 특히 어떤 그림 나오냐? 이거 나와요. 요거 요렇게 나와서 다음 체제를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런 식으로 나와. 이번에 내가 냈던 시험 문제 중에 그 이관팔성제도 일본 거 그거 제시하고 이 국가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시험 문제 냈듯이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북면관제랑 남면관제라고 하는 이중 지배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이 이중 지배 체제는 이 거란 망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있던 이 금나라, 여진이 금나라가 이만큼 커지거든요. 근데 이 금나라도 어쨌든 이제 여진족이라고 해서 유목민이잖아. 얘네도 똑같은 고민을 한단 말이야. 한족을 어떻게 통치하지? 라고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이중지배 체제를 또 쓰거든. 그래서 이중지배 체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유목민들이 한족을 지배하던 특수한 정치 체제라서 중요한 것도 있고, 이러한 이중지배 체제를 썼던 국가가 거란도 있지만 여진, 금나라도 있었다. 그 차이점 때문에도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여진족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근데 여진족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해야 돼요. 어느 나라? 서하. 자, 이 서하는 여러분들 지도에 요만큼 나와 있는데 아까 맨 앞에 표 학습지 크게 보면은 여기쯤 있거든요. 일단 거란이 먼저 송나라를 괴롭힌 다음에 11세기쯤 되면은 거란이 이제 전현의 맹을 맺었으니까 좀 조용해졌고, 그 거란과 조용해진 그 시점에 누가 이제 송에게 막 귀찮게 굴기 시작하는 거야? 서하가 송을 막 귀찮게 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11세기쯤 돼요. 왜? 서하가 만들어진 게 1038년이니까. 자, 다시 넘어가서 봅시다. 서하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야. 거란처럼 고유 문자 있고요. 불교를 아주 숭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유목민들은 유교 잘 안 믿는다. 유교는 한족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은 불교 많이 믿어요. 서하를 만든 민족은 탕구트족이야. 자, 정리할게요. 거란은 요를 세웠고요. 탕구트는 서하를 세우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진은 금나라를 세웁니다. 건국 시기 1038년 기억해 두시고, 이제 비단길을 장악해서 어디를 통해서 잠깐만 또 전화. 잠깐만 미안해. 바로 할게요. 자, 비단길을 장악하면서, 자, 비단길이라는 거는 옛날에 여기 있던 중국 한나라가 저쪽 서역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길이 비단길이잖아. 근데 지금 서가 요 지역에 있잖아.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길, 이 서가 지금 그림이 이만하대더라. 나중에 전성기 때는 이만해져요. 이만큼 서가 되거든. 당연히 이쪽 서역 지방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야? 서하야. 그래서 이 비단길을 서하가, 그림이 개판이지. 이 서하가 비단길을 장악하면서 저 서쪽 지방과 이 동쪽 중국 지방을 잇는 무슨 무역을 전개하겠니? 많이 나오잖아. 중개무역을 통해서 독점 이익을 얻고요. 얘네들도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많아서 우리도 인재 선발을 위해서 중국에서 이것을 본받아 와야겠다. 뭘 따라한다? 과거제 따라해요. 과거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송나라에 찔끔찔끔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송나라가 얘네를 또 못 막거든. 송나라 진짜 허약해. 송나라 진짜 허약해. 근데 그거 알아? 송나라 돈은 진짜 많은 거. 이거 솔직히 이따 얘기하자. 자, 인재 선발을 위한 과거제 시행하고 결국 계속 송나라 치고 하니까 송나라가 얘네랑도 또 전쟁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야, 우리 거란이랑도 돈으로 풀었거든. 너네도 얼마 필요해? 돈 줄게. 라고 해서 송나라가 서하에게 거란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패를 지급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송나라가 서하에게
세패를 지급하고요. 그 대가로 서한은 송나라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거야. 이게 1044년에 일어난 일이야. 아까 전현의 맹이 언제였어? 여기 써있잖아. 아까 전현의 맹이 언제였어? 1004년이었잖아. 이 서하와의 화약, 이 맹은 1044년입니다. 40년 뒤야. 거란이 먼저야.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송나라는 서하랑도 돈으로 해결하고 거란이랑도 돈으로 해결한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결국에 송나라는 아직 건재하고 이 서하는 시간이 흐르다가 13세기경 되면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나라 어디야? 몽골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서하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몽골이 금나라 작살내고 그때 이미 요 나라는 없어요. 금나라에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하 작살내고 송 작살내고 이 몽골이 다 작살내요. 그 과정에서 서하가 무너진다. 자, 서하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사진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다 지우. 내가 이걸 말을 안 하면서 막 지우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강의가 정지된 줄 알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을 막 해야 돼. 너네 근데 아니다. 시험 얘기하지 말자. 자, 우리가 지금 당나라가 쇠퇴하는 내용 했고요. 그 다음 송나라가 건국된 내용 했고요. 송나라가 국방이 약했던 내용 얘기했고요. 왜 약했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하다가 거란 내용 얘기했고요. 그 와중에 이중지배체제까지 얘기했고 거란 말고 또 송을 괴롭혔던 나라 누구 얘기했어? 서하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뭐냐면 송나라가 계속 서하랑 거란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이 평화를 구걸하니까 점점 나라에 뭐가 부족해져. 돈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치주로 버틸 수 있지? 우리 군사력 좀 길러볼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국, 나라를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고요. 병사를 강하게 만들자. 강한 강병, 합쳐서 무슨 책? 부국 강병책을 송나라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몇 번이야? 여기 요 페이지예요. 자, 2부 마칠게요. 여기부터는 이따가 3부에서 마저 하겠습니다.